안녕하세요. 3시반 타로의 3시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회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카드를 뽑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뽑히는 동안에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 카드를 뽑은 후에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들만 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좀 게을렀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건의나 모자란 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차근차근히 전부 읽어보고 누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회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만나는 게 좋을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 만나면 어떤 게 좋을지, 어떤 게 나쁠지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의 카드가 뽑혔습니다.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 오픈되어 있는 카드는 선택을 돕기 위한 시그널 카드입니다. 밑에 본 카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카드들의 그냥 임의로 펼쳐놓고 그 카드를 보면서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 카드와는 본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각자의 시그널 카드를 보시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괜히 끌리거나 땡기는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에 해당 번호를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번의 시그널 카드는 타워 카드, 변화라든지 큰 변화, 예기치 않은 변화, 어떠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킹 오브 컵 같은 경우는 2번의 더킹 오브 컵 같은 경우는 뭔가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인데 부질없는 것, 어떠한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쥐고 있지 않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차 카드 같은 경우는 뭔가 진취적인 것, 성공하는 것, 쟁취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카드입니다. 3번까지 말씀드리고 미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그널 카드와 본 내용 카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카드의 설명을 들으시고 그냥 땡기는 이야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어떤 일의 시작, 흔한 시작이죠. 흔한 시작이긴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일에 혹은 조금 더 물질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5번 3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는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특히나 도움을 받는 쪽의 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준비의 과정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식스 오브 컵 같은 경우는 뭔가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자신의 구역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이미지적으로 카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리고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1번부터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카드는 더 타워 카드였습니다. 그래요. 뭔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방이 냉철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1번님이 생각하는 제외를 하고 싶은 그 상대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스스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혹은 너무 스스로 현생에 치여서 혹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생각할 게 너무나도 많아서 움직이지를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제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냉철함이라고 하는 건 좀 현실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고 스스로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미래가 불확실한.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확실해야지 다시 만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가려진 게 많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현실적인 나는 1번님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지고 있다. 그 마음 자체는 가지고 있는 상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간다고 해도 받아줄 수 있을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뭔가 돌아간다고 해서 행복할지 그 이후의 상황이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소심해진 상태, 불확실함으로 마음은 있지만 1번님에게 다시 선뜻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1번님은 그래요. 계속 생각이 들 거예요. 추억에 관련돼서 혹은 같이 있었던 일에 관련돼서 생각이 꾸준히 들 겁니다.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뭔가 예전에 있었던 것만큼 만족감이 있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 옛날 생각이 계속 다시 난다. 그 과거의 생각, 과거의 추억이 계속 떠오른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뭐 별로기도 하지만 자꾸 옛날 사람과 비교가 된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뭔가 그러한 새로운 인연으로부터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새로운 인연을 탈출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거는 1번님과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인해서 옛날 사랑이 더욱더 부각되고 더욱더 오래 생각나는 그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응당해야 할 일은 어떠한 일이겠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방은 마음은 있지만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현생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기. 그러면은 내가 원한다면 내가 다가가는 것, 내가 다가가서 상대방의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혹은 불확실성에서 적어도 1번님이 받아주고 손을 내밀어 준다는 어떠한 명분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손을 내밀어 주면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1번님이 움직여야지 그 인연과는 연결이 된다. 그 인연과는 더 잘 될 수가 있다. 그 인연과는 재회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님은 상대방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불확실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신다면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다가갈 어,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방법, 돌아가서 내가 손을 내미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님은 제외하시려면, 제외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 쟁취하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나와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시그널 카드는 킹 오브 컵, 파더 오브 컵과 같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2번님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그래요. 지나치게 현재 상태로 보자면은 신중한 상태. 왜 신중할까요? 신중한 이유는 내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조금 잘 따지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2번님을,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2번님을 다시 만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속 좀 재보고 있다.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다시 만나면 이러한 건 좋은데, 다시 안 만나면은, 아니, 다시 만나서 이런 건 좀 싫은데, 라고 좀 계속 좀 재보고 있는 편 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굳이 이런 관계에서의 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좀 관계에서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은 관계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자신의 요구나 자신의 이런 욕심을 2번님에게 표출할 수가 있다. 다만 그것은 2번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자기 자신을 위한 언제고 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의 이기심. 왜? 상대방은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싶고,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도 하고 뭐 같이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잃는 건 싫어요. 난 손해보는 건 싫어. 조금 현실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잃는 건 하나 잃고 두 개 손해보는 건 싫은데 내가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싶고 둘의 관계에서 스스로가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번님에게 뭔가 손을 내밀겠지만 그 손을 내미는 것은 좀 뭐랄까 그냥 미끼를 던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만 카드가 나와도 사실 제외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스스로가 좋다면은 뭐 나쁜 선택은 세상에 없는 거죠. 스스로가 행복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좀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감정에 대해서는 절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2번님이 상대방에게 쏟는 감정의 시간과 무게를 조금은 낮추라, 혹은 그걸 좀 분산시켜라 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조금 더 상대방의 감정보다 좀 크기 때문에, 그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좀 내가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관계성에서 좀 낮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은 내 감정이 너무 많다, 과잉이다 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행복을 위해서 저 감정, 상대방에게 할애하는 감정의 양을 좀 줄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스스로
스스로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것. 여유로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여유로움이 없으면은 상대방보다 다급하면은 항상 다급하고 아쉬운 쪽이 을이 되는 입장이니까. 연애나 관계, 사랑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현실적인 가치와 조금은 따질 건 따져야죠. 상대방도 충분히 따지고 있는데 스스로 이번님 스스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페어하지 못하죠. 공평하지 못하죠. 똑똑하지 못한 생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방이 주고 있는 감정의 무게를 좀 낮추고, 그리고 스스로 감정의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좀 더 느긋한 마음가짐과 느긋한 삶 혹은 느긋한 행동을 하며 또 어떠한 이런 뭐 이득과 어떠한 이런 공평함에 대해서 좀 따지는 것. 왜? 상대방이 자신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롭다고 그냥 덥석 상대방의 미끼를,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손을 내미는 건 손을 내미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미끼를 줬을 때 그래서 덥석 무는 그런 외로움에 허덕여서 혹은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습관, 추억, 익숙함에 상대방의 미끼를 던진 것을 상대방의 손 혹은 상대방의 애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덥석무는. 상대방은 줄 때 주고 언제든지 자기가 뺏고 싶을 때 뺏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후회할 일을, 너무 성급한 선택으로 성급한 외로움으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는 재회를 그닥 생각하지 말고 좀 스스로를 좀 더 가꾸고 감정을 나누고 내가 스스로 여유로워지고 나도 따질 건 따지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존중받고 스스로 사랑받고 스스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면은 감정을 빨리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웬만하면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이번님의 리딩이었고요.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 상대방과 3번님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님의 상대방, 그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좀 소심해진 상태, 조금 자기 안으로 좀 파고든 상태로 좀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 스스로 파고든 이유가 감정이 조금 모자라서 혹은 3번님을 더 좋아하지 않아서, 애정하지 않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좀 스스로의 허들이 굉장히 높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걸 못해서 지금 헤어진 것 같아. 좀 자기 탓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그것은 3번님이 원하던 것도 아니었고 좀 스스로의 허들이 좀 높아서 너무 욕심이 과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욕심이 3번님을 향한 욕심이 과한 게 아니라 3번님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님이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은근 그냥 동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만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바에는 난 들어갈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음, 무엇이냐면은 욕심이 과하다는 거죠, 결국은. 3번님의 그 생각하는 상대방분이 욕심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3번님에게 나는 이만큼 너를 잘해줄 수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래라고 좀 생각하는데, 사람 자체는 좀 꾸준히 3번님을 생각하고 있을 거로 보여져요. 다만 계속 그런 이런 내 높은 기대가치에 스스로 부응하지 못하니까, 난 3번님을 이만큼 행복하게 해서 또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게 하지 못하면 난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이만큼 해줄 수 있는, 근데 이만큼 해준다는 것이 뭐 굉장히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자신감이 없어진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3번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조금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좀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헤어진 이유라든지 헤어진 떨어진 어떠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요. 이 사력이 있다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을 잡아야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모자란 부분까지도 조금은 자기 자신이 좀 너그러워진, 조금 희생을 해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3번님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3번님은 상대방을 나라고 지칭하겠습니다. 3번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거나 나를 위해서 크게 배려를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님과 그 상대방이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음은 표출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다면은 좀 도움을 얻어보는 것, 도움을 통해 제3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라든지 자신의 상태라든지 자신이 상대방을 원하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좀 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은 동글 안에 있던 마음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다가가서 상대방이 다가오고 내가 다가가고 서로가 아주 가장 보기 좋은 모양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연락이 끊겼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손을 안 내미는 이유는 상대방의 기대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 기대가치 자체는 상대적인 거니까 난 뭐 그런 것까진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뭔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너를 충분히 좋아해 라고 직접 전하건 제3자를 통해 전하는 편이 좀 나을 것 같네요. 제3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자신의 마음을 좀 전한다면 상대방이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유와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해주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스스로가 모자르다고 생각해서 3번님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재회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상대방이 좀 답답하더라도 좋으면은 서로 답답한 부분을 이렇게 맞잡으면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3번님의 리딩이었고요. 다음은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재회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그 상대방이 굳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버릇이 이렇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상대방이 먼저 선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먼저 4번님을 끊어내거나 4번님에게 손을 내밀거나 먼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라고 좀
애둘러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없다? 굳이 따지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와는 약간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상태가 스스로의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왜 연애를 할 때는 내 가슴에 뭐 블럭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내 가슴, 내 심장에 내 심장에 뭔가 이렇게 구멍이 난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바람이 슝슝 불어가지고 추워서 가슴이 춥고 마음이 추워서 혹은 외로워서 혹은 뭔가 허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났던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완성이 되고 그런 기분이 있을 때 그게 있다가 없어졌을 때 어, 블럭이 맞춰져 있다가 빠져 있을 때의 이런 빈틈 그 빈틈이 느껴져야지 그걸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고 그 빈틈을 다시 메꾸고 싶은 필요함이 드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가 빈틈이 없어요. 굳이 외롭지 않은 상태. 세상에 어, 내가 제일 그러니까 온전히 나이다. 온전히 나이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가 있죠. 되게 옛날 얘기긴 한데. 내가 혼자 충분히 완벽한 상태, 난 혼자서도 충분히 좋아. 난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상대방. 그래서 굳이 사부님을 밀어내지도 잡아당기지도 않는 상태로 보여져요. 이 말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애둘러 표현하자면 마음이 없어 보인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 주변에 뭔가 뭐 심심하거나 왜 사람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도 때때로 밥을 혼자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혼자 잠에 들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외로울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굳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 그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부님은 어떻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내가 정말 내 외로움 혹은 내 애정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 내가 만나자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만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부님은 굳이 따지면 상대방과 비슷하신 부류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잘해. 나도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뻗을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부님 또한 외롭긴 하지만, 어, 상대방을 굳이 내가 찾아가서 잡을 정도로 외롭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이런 관계에서의 해결책은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시그널 카드에 대해서는 자꾸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본 카드와 시그널 카드의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스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는 뭔가에 대한 시작 뭐 현실적인 것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인 것의 시작 감정에 조금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부님은 굳이 혼자서 알아서 잘 사는 사람에게 뭐 큰 기대하지 마시고 사부님이 원하는 그리고 사부님 또한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뭔가 굳이 조언이 필요하다면 지금은 좀 쉬는 때다.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줄 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부님의 재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재운에 대해서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조금은 아직까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5번님에게 돌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마음은 아직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아직까지 애정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는데, 좀 스스로 돌아갈 만한 명분 혹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것이 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납득할 만큼의 5번님에게 돌아갈 이유와 명분이 있었을 때 돌아갈 수 있을 어느 정도의 염치가 생겼을 때 아마 상대방에 의한 잘못에 의해서 아마 관계가 조금 어그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돌아갈 준비를 못하고 있다. 돌아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 보인다. 왜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돌아가면은 더 노력을 하고 뭐 더 알아서 잘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5번님이 받아들이는 것에 좀 더 중점을 찍어야 될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혹은 뭐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5번님에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5번님의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헤어진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혹은 지금 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누가 갑자기 와서 그것을 끝내고 선택을 강요해. 그러니까 평온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물이 수면에 이렇게 찰랑찰랑 잘 있는 상태에서 누가 너를 던져서 수면에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고요한 상태이고 좀 괜찮은 상태인데 그 상태를 끝내고 선택을 강요한다. 아예 오지 않거나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은 있지 않을 고민이고 선택인데 그것을 하게 만든다.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가정인데 만약에 내가 좀 성급함으로 인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받아줘야지라고 하면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비슷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비슷한 일, 어떠한 비슷한 일? 5번님과 그 사람이 헤어진 그리고 떨어진 이유가 되는 비슷한 일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급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가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평온한 상태,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의 끝. 그러니까 평온함이 사라지고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누군가 나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옛날처럼 잘 지내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절하는 것도 미안하죠. 받아들이는 것도 망설여지지만 거절하는 것 또한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짐을 더 얻는 셈이니까 거절하는 것 또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 사람이 굳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조금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헤어졌는지, 왜 다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본다면은 굳이 이런 고민도, 이러한 성급함을 걱정할 것도, 그리고 성급함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문제로 싸우는 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돌아오긴 하겠고 돌아올 마음이 있지만 5번에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카드 리딩 결론입니다. 오님 받아들이고 싶으면 기다리시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카드의 리딩으로는 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까지 5번이었고요. 마지막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님의 재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번님의 상대 같은 경우는 알아서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6번님에 대한 어떤 욕심과 쟁취욕, 뭔가 6번님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6번님에게 돌아가서 6번님을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굉장히 다분하며 마음 자체가 충분히 있고, 더불어서 그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명분과 6번님이 아마 받아주는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번님이 받아준다라기보다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혹은 6번님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한다 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번님과 그 상대방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냥 덮고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상처라든지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심적인 어떠한 것에 마음에 박힌 칼을 뽑지 않고 그냥 우야우야 넘어가고 이게 좀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미리 염두를 해두시고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냥 안 짚고 넘어가서 똑같은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다만 6번님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꽤나 안정적이며, 뭔가 이제 의욕이 어떤 것을 더 잘하고 싶은, 더 해보고 싶은 어떤 의욕이 생기고, 똑같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소유욕이 충분히 생겨서 아마 잘 어울리는 커플이 다시 재결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 꾸준히 지구력 있게 꾸준함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 상태. 그리고 6번님일지 상대방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마 6번님이 되겠죠. 6번님이 오는 그 상대방에게 충분히 도움을 주고 충분히 할 만큼 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긴다. 왜 연인 사이 혹은 뭔가 애증 관계에서 내가 못해주고 끝나거나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라는 후회가 남는 것보다 할 만큼 충분히 해보는 것이 확실히 관계에서는 끝나더라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번님과 상대방은 이번에는 역시 잘 돌아와서 상대방이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될 것이고, 응당 그렇게 만들 것이고, 다만 좀 마음에 이만큼 걸리는 게 있을 수가 있다. 다만 6번님은 돌아오면 내 자체는 마음이 편해질 것이고,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이고, 나 또한 그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시작을 갈구하게 될 것이며, 그 새로운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더 후회하지 않을 만큼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님은 상대방이 알아서 찾아오긴 하겠지만 자신의 안정감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스스로 치고 나가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어차피 얘랑 비슷한 속성이,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냐 쟁취하냐, 제가 먼저 다가가서 쟁취하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시그널 카드가 안정감,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한 이런 시작, 꼬마
남자애가 꼬마 여자에게 꽃다발을 주는 성벽 안에서 이것은 다시 고향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고 싶은 사람과 돌아오고 싶은 6번님의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가 1번부터 6번까지의 지금 생각하는 사람과의 재회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은 그만큼 다시 만나고 싶은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헤어졌던 단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택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떠한 선택을 하건 어떠한 상황에 빠지건 항상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고 난 후에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 좋은 선택이었어, 그게 나쁜 선택이었네 라고 만들어주는 건 어떠한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행동과 생각, 자세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리딩이나 음향이나 영상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시 반이었고요. 여기는 3시 반 타로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